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4월 30일 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됐죠. 근데 소폭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약간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 이 정도로 보면 되죠. 근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정도 실적이 나왔는데 미리 알고 있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이미 안 좋을 거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잠정치랑 발표가 됐으니까. 그래서 양호하게 마감을 했다. 장중에 흔들림은 있었지만 마감은 양호했다. 환율이 1170원 정도까지는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왔는데 이렇게 급등하면서 오늘도 올라왔는데 환율이 이렇게 급등한 거에 비하면은 지난주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급등해서 쭉쭉 밀렸는데 오늘은 저점 매수 나오면서 살짝 올라와 주고 있죠. 이따가 수급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내일은 근로자의 날로 휴장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식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쉬시면 돼요. 자, 먼저 미증시 보겠습니다. 미증시도 경기 지표 같은 경우는 좋게 나오는데 이제는 조금 부담을 갖고 있죠. 여기 넘어온 것 자체가 미중 무역 전쟁 해소 기대감으로 넘어왔는데 아직도 한 달 남았잖아요. 1개월이나 남았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래서 현재 베이징에서 회의 중이고 요게 넘어가서 워싱턴으로 베이징에서 고위급 회담 그리고 워싱턴 이게 아마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양측 다 이걸 마지막 워싱턴이죠. 마지막 회담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 미중 양국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은 또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근데 일단은 미증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요. 이거 선반영돼서 넘어온 거니까 26,100포인트를 해결되겠지 하고 선반영해서 넘어왔는데 자꾸 조금 밀리죠. 그러다 보니까 좀 기다리는 모양이 나온다. 얘네는 제가 말씀드렸죠. 4월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5월 초, 5월 중순 이 정도에 될 줄 알았는데 아직 5월 초에도 고위급 회담을 한다니까 5월 초중순 정도 되죠. 고위급 회담은 그때하고 6월에 될 가능성이 높다. 그거 보시면 되고 나스닥도 이제 힘이 조금 붙이죠. 쉬었다 갈 때는 쉬었다 가야 된다니까 이게 쉬질 않고 계속 가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우리나라 증시만 보면은 정말 부러운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증시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수급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존에는 환율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밀렸잖아요. 훅훅 밀렸잖아요. 지난주에는. 근데 어제 반등이 세게 나왔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1%대로 밀렸다가 절반 이상을 꼬리를 달면서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쑥 끌어올렸죠. 그러면서 2200포인트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릿수가 있으니까 2200이라는 자릿수가 있으니까 살짝 회복시켜 놓고 마감을 했네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강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등을 했는데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1170원 정도는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우려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 올라간 다음에 이미 지난주에 우려감이 나왔잖아요. 1170원 간 다음에 이거를 넘어가서 또 1190원까지 두드리는지 이거를 봐야 된다. 만약에 1170원 정도에서만 안정이 돼도 여기서 또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여기서 안 올라가고 천천히 안정이 돼서 하루에 1원, 2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에 또 급락이 나와서 쭉쭉 내려가는 것도 좋지는 않아요. 달러화가 지금 강세인 구간에서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유지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1190원을 건드리더라도 1170원대로만 빨리 70원 이하로만 빨리 떨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1200원 당연히 안 넘어가야 되고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 관망이에요. 외국인들 기관들 다 얼마 안 되죠. 1000억도 안 되는 소액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비중 조절하면서. 그래서 외국인들이 혹시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선물 매도를 해서 해칭을 좀 했고 대신 그동안 콜옵션으로 위에를 막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매수가 들어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그래도 78억 8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다. 양호한 흐름이 나왔다.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은 기관이 좀 매수를 했다. 외국인이 왜 이렇게 코스닥 안 삽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외국인은 원래 그렇게 코스닥에 엄청난 비중을 두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사를 가면은 뭐 장롱이라던가 냉장고라던가 책상이라던가 침대 뭐 이런 큰 가구를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짜잘한 거를 이제 배치를 하죠. 예. 그렇잖아요. 그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큰 거를 먼저 배치해야 똑같아요. 이 주식 시장에서도 얘네가 뭐 예를 들면은 뭐 100조를 들고 왔다. 100조를 들고 왔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전자 한 이만큼 담고 하이닉스 이만큼 담고 LG화학 이만큼 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렇게 찔끔찔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은 뭐 코스닥에서 좀 이제 시총 높다고 해봐야 뭐 요 정도 기껏 해봐야 요 정도 사이에 되겠죠. 그러니까 큰 비중을 그렇게 담지는 않아요. 얘네는 보통은 인덱스를 많이 매매하기 때문에 한국 지수를 매매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총 비중대로 가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섹터 쪽에 조금 더 약간의 비중을 더 주는 정도, 그리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비중을 약간 빼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외국인은 코스닥이랑 뭐 크게 뭐 관련이 있지는 않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면은 자 선물 같은 경우 제가 계속 꾸준히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이제 꽤 사다가 4월 초에 꽤 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보시면은 뭐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선물을 꽤 매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최근에 빠르게 안 되겠네 하고 얘네가 다 청산을 해버렸어요. 그죠? 청산해버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매도로 돌아섰는데 뭐 썩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중립적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네가 풀어줘야 되는 게 단기간에 내일 쉬고 오면은 옵션 만기일이 일주일 남는 거잖아요. 다음 주 목요일이니까 어린이날 뭐 대체 공휴일까지 하면 일주일도 안 남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옵션을 또 봐야 된다. 보기 싫어도 그냥 구경만 하세요. 듣기만 하세요. 아 이게 좋은지 나쁜지만 보세요. 자 옵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이게 콜옵션 매도 같은 경우는 뭐 내려간다가 아니고 위로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맞고 밀리죠. 우리나라 올라갈 때마다 맞고 밀리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못 올라가게 막는 거예요. 위에를 딱 막아놨어. 그래서 못 올라가게 막고 있고 뭐 내려가도 상관없고 안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콜옵션 같은 경우 매도 같은 경우는 매도는 그냥 안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콜옵션 매도는. 그래서 못 올라가는 거는 우리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 시장이 갑갑하게 움직이는 거다. 위에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뭐 하락 포지션인데 하락 포지션이 뭐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냐면은 풋옵션 같은 경우는 좀 청산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뭐 26일날 이미 지난주에 청산이 많이 나왔었어요. 한번. 그래서 요 정도는 뭐 해지로 상승할 때도 해지로 가지고 갈 만한 물량인 것 같고, 콜옵션 같은 경우는 위에를 좀 풀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풀어줬죠. 만약에 목요일하고 금요일까지도 요 그 콜옵션 물량이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니면 이때 매수하면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콜옵션 매수가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옵션 만기일까지,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옵션 동향을 좀 보면 된다. 이 정도로 뭐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은 뭐 오늘 산 것도 없고 판 것도 없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를 막고 있던 거를 단기간에 일주일 정도 막고 있던 거를 풀어줬다라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지수가 이렇게 밀렸을 때 풀어준 거죠. 네. 하락 구간에서. 그래서 오늘 저점 매수 나온 것도 좋고 저점에서 상단을 막아놓던 부분을 풀어놓은 것도 좋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잘해줬다. 오늘 수급이 그렇게 나쁜 수급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소폭 상승을 했는데 장중에 밀리면서 이제 747포인트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여기서 꼬리 쭉 달고 양봉으로 마감을 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747포인트는 유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 이탈해도 740에서만 지지를 받고 빠르게 747을 회복하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어제 회복하고 나서 금요일날 이탈, 어제 회복, 하루 만에 회복했죠. 그리고 오늘은 이탈하자마자 여기 61선과 747이 같이 붙어있는데 이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심지어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다.
라는 거에 의의를 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는 이제 740 저점에서는 강력한 매수가 들어온다. 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를 봐야겠죠, 오늘은. 자,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뭐 다들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매출이 52조 뭐 3,900억이 나왔고, 뭐 영업이익이 매출 영업이익이 뭐 6조 2,300억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 10분기 만에 10분기 만에 뭐 최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건 다음 분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높고, 뭐 3분기부터는 조금 나아지고 뭐 4분기부터는 좋아지지 않을까, 요런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메모리 쪽이 D램 쪽 메모리 쪽이 어려운 이유는, D램이 어려운 이유는 인텔 쪽에서 CPU 공급이 이거를 물량을 못 맞췄어요. 여러분도 뭐 9세대에서 뭐 i9에서 나오잖아요. 그게 원래 올해 나왔어야 돼. 올해 나왔어야 되는데 작년에 먼저 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얘네가 욕심이 났는지 아니면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작년에 풀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도 조금 문제가 나오고, 서버용 CPU 쪽에서 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나온다.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서버용 CPU 쪽이 공급 부족이 나오고,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요거는 들어봐야겠죠. 그래서 3분기부터는 조금씩 턴하기 시작할 거예요. 2분기까지는 바닥일 것 같고, 3분기도 이렇게 막 올라온다가 아니고 요거보다는 하락, 적어도 2분기까지 내려가고 3분기에서 하락이 멈추는 정도, 계속 말씀드리죠. 3분기에서 하락이 멈추는 정도나 아니면 여기서 살짝 턴하는 정도, 요 두 가지 중 하나가 나올 것 같고, 4분기에는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겠죠. 내년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네, 계속 말씀드리는 게 4분기부터 회복되는 거는 강력한 모멘텀까지는 아니에요. 내년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동향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렇게 좀 안 좋아도 그래도 다른 분야에서 스마트폰 쪽이 이제 어려웠었는데, 스마트폰 쪽이 조금 S10 갤럭시 S10이 잘 팔리면서 좀 약간 회복이 되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디스플레이 쪽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고, 여기가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게 뭐 LCD나 이런 쪽 안 좋고,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어드니까 소형 디스플레이 쪽이 좀 어렵죠.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애플도 판매량이 엄청 높지는 않잖아요. 애플도 판매 대수는 줄이고 가격을 올려가지고 매출을 맞추는 정책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도 좀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렵다. 하지만 뭐 3분기 4분기 정도에는 저점 찍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LG전자도 같이 보면은, LG전자야 뭐 워낙 뭐 계속 꾸준히 힘들었으니까 이제는 저점 찍고 좀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죠. 매출은 이제 14조, 뭐 매출이니까 매출 14조, 이제 9,151억이니까 15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삼성전자보다 보면 좀 초라할 수 있는데 906억이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영업이익. 적자 안 보는 게 어딥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엄청 힘들었었는데, 최근에 가전 쪽 프리미엄 시그니처 쪽이 워낙 뭐 반응이 좋고, 그리고 공기청정기 왜인지는 아시겠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 그리고 뭐 이런 스타일러, 건조기, 스타일러 이게 대박 상품이었죠. 스타일러가. 그리고 건조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쪽이, LG는 스마트폰만 생산 안 하면은 뭐 흑자 난다라고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스마트폰을 과감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공장은 이제 뭐 스타일러나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하고, 그리고 저기 베트남의 지역이 하이퐁 거기 공장으로 옮긴다고 하죠. 그래서 수익성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좋아지는 일만 남긴 했는데 언제 좋아지냐 차이인 것 같아요. LG전자는. 저는 LG전자가 좋아진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대체 언제 그렇게 좋아지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뭐 전장 사업도 잘하고 있고 TV 뭐 이런 가전 쪽은 말할 게 없어요. 워낙 좋으니까. 시그니처 이런 고가형 브랜드도 잘하고 있고 워낙 좋아요. 무슨 저 작년에 나온 것만 해도 뭐 77mm 아니 77mm 77인치짜리가 6mm도 안 되죠. 디스플레이가 뭐 엄청난 것 같습니다. LG전자는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는 소형 쪽이 삼성이고 요건 알고 계세요. OLED 기술력 쪽으로 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OLED는 소형은 삼성. 왜냐면 스마트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형 패널은 삼성, 대형 패널은 LG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삼성 제품을 좋아하는데 평소에 좋아하는데 TV만 LG 산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 화학 쪽에도 본다면은 삼성 SDI 같은 게 있겠죠. 삼성 SDI도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 같은 경우는 2조 3,041억 2조 3,041억 이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188억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썩 그렇게 좋지 않았다. 컨센서스에는 이제 매출액은 괜찮은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반토막 정도 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썩 좋지 않았는데 전지 사업 쪽은 좋아요. 삼성 SDI는 지금 전지 사업 부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전지 사업 부분이 괜찮은데 ESS가 좀 감소를 했어요. 에너지 저장 장치 이쪽이 조금 감소했는데 이것도 좋아지는 일만 남지 않았느냐. 이런 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레 퍼시픽 여러분이 관심 갖는 분이 꽤 많으실 수 있는데 저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LG생활건강이 훨씬 낫다고 보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한번 이렇게 올라와 줬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죠. 근데 오히려 아모레 퍼시픽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아니겠느냐. 대신 20만 5천 원 여기서 하방 경직이 나와야 돼요. 이번 주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혹은 이탈했을 경우 빠르게 회복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는 회복하면서 이제 여기 저점 매수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을 시켜줘요. 20만 5천 원. 그러면은 이제 요 구간이 매수 자리가 될 수는 있다. 네, 제 관심 종목은 아닙니다. 실적이 나왔으니까 소개해드린 거죠. 그래서 여기도 실적 전망치가 하향됐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제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그냥 담아놓으면 괜찮은 제약주로 기존부터 계속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인 성장이 나오고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쪽에서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계속 관심 갖는 게 나보타였죠. 나보타가 미국에서 이제 매출이 슬슬 발생하기 시작한다. 미국은 한 번에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리베이트가 합법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조가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얘네는 천천히. 전에 그 BTS 말씀드리면서 음반 시장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콘서트 이런 거 다니면서 행사 다니면서 콘서트 행사 이런 거 하면서 서서히 음악을 알린다. 얘네는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간단 말이에요. 기업들이. 그런데 BTS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에다가 뮤직비디오 하나 올리면은 바로 1위 찍어버리니까 앨범 냈습니다 하고 뮤직비디오 올리면은 바로 1위 찍어버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황당해하고 있다. 컬처 쇼크다. 우리나라 말로 좀 속된 말로 하면 멘탈이 붕괴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제약 시장도 이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에 올라간 게 아니고 서서히 점유율을 높여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보타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했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다음은 한미약품이 또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랑 이런 게 조금 0.9% 조금 소폭 감소했는데 이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 바닥에서 오늘 이렇게 또 깔짝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거래량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이번 주 안에 요 21선 구간 있는 이 13만 6천 원 부근 43만 6천 원 부근 죄송합니다. 43만 6천 원 부근
요 구간을 넘어서 안착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한미약품도 관심 가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부터 딱 보는데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돌파하고 안착하니 많이 제가 구경하고 있었는데 돌파는 못하고 윗꼬리 달고 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이 종목에 관심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자 1분기 실적 뭐 발표 나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매출액 뭐 381억에 뭐 영업이익 90억 이렇게 나왔어요. 위에가 매출액, 아래가 영업이익입니다. 이 정도 나왔는데 뭐 전분기 대비 뭐 괜찮은 정도?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전년 동기 대비도 좋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4.6% 올라간 거고요. 전년. 그리고 전분기 원래 요거를 YOY 뭐 하죠. 근데 뭐 쿼터로 이렇게 나누죠. 근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전분기 대비해서는 77%뭐 증가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양호하다 이 정도죠. 그리고 이쪽은 그 아시안컵 같은 경우 아시안컵이나 월드컵, 이 올해 아시안컵 있었고 작년에 월드컵 있었죠. 월드컵 뭐 그리고 뭐 e스포츠 쪽이 워낙 또 잘 나가고 있으니까 e스포츠라고 하면은 게임 산업인 거죠. 게임 산업을 이제 실제로 대회를 열어서 보는 건데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생각보다 외국에서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외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인식이 조금 더 개선되면은,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면은 e스포츠 사업이 더욱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구간은 아니에요. 돌파를 했는데 거래량도 좋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62,000까지는 내려와야 되고 6만원 뭐 안 해주면 좋긴 한데 안 줄 것 같기도 하고 하니까 21선 올라오는 추세 잘 만들어서 이쁘게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62,000원이라도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관심 갖는 분들은. 그리고 난 이거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는 게 낫겠죠. 저도 기업의 성장성은 있다고 보는데 다른 종목을 볼 것 같아요. 저는. 자,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발표를 했죠. 오늘 뭐 오랜만에 실적 쪽이나 이런 쪽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 자, 그 1분기 매출액이 2조 2조 3,220억 이렇게 나왔고, 순이익은 2,363억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는데 뭐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아요. 전년 동비해서 조금 밀렸고 영업이익률은 살짝 올랐다고 하는데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건설주가 어디서 돈을 벌어요? 이거는 건설을 해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내에서는 그게 썩 그렇게 건설 쪽이 이제는 포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뚫고 있는 게 해외 쪽을 뚫어야 되는데 해외 쪽에 특히 중동의 플랜트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뛰어들었었는데 유가가 올라줘야 되는데 유가가 올라도 뭐 한정적이죠. 최근에 이란 제재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70달러대 올라가면은 또 이제 뭐 80달러 못 넘어가게 또 미국에서 또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겠죠. 뭐 천정부지로 100달러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지 좋은 거예요. 건설주는. 지금 건설주는 이렇게 해야지 좋다고요. 100달러 이상. 근데 이거를 미국이 못 가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쪽에서 투자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저는 건설주를 안 보고 있죠. 건설주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제가 건설주를 안 보고 있어요. 건설주의 성장 동력을 저는 못 찾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해외 플랜트 사업이라도 잘 되면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대림 사업은 화학 분야도 좀 있긴 한데 그쪽도 신통치 않았으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철강 쪽 관심 있는 분들, 현대제철 오늘 실적이 나왔는데 그냥 별론 것 같아요. 철강주도 아예 안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은 워낙 좋은 기업이잖아요. 현대제철 자동차가 잘 팔려면 더 좋은데 자동차 잘 팔리나요?
자동차 잘 팔리나요? 현대차, 기아차? 잘 모르겠네요. 저는 현기차가 그렇게 잘 팔리는지. 과거에 잘 팔릴 땐 얘도 같이 이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때 현대 하이스코가 있었죠. 그때는. 근데 뭐 그거 다 해가지고 합병을 해서 이쪽으로 몰아줬는데 현기차가 지금은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추세가 아닌가. 썩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성장성이 이제 성장성에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자동차 강판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쪽, 뭐 철강 가격도 이제 4월에 떨어지느냐 5월에 떨어지느냐 했는데 4월에는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4월에서 밀려서 5월에 철강 가격이 좀 하락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현대제철에서도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본인들도 답이 없다. 나도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업이 상승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성장 동력에 대해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제 철강주 쪽은 안 본다라고 꾸준히 언급 드렸었고, 네, 2016년이었죠. 그때 잠깐 2016년에 잠깐 건드렸었고 초에 그 당시에는 말씀드렸죠. 중국 기업 막 무너지면서 철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뭐 갑자기 뭐 열연 가격이 70% 급등하는 등 그 이상 올라갔죠. 급등하는 등 갑작스럽게 좋아진 때가 잠깐 있었다. 2016년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시 이때 장기가 아니라고 했었죠. 중기적으로만 보고 적당히 정리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철강은 다시는 또 안 보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되자마자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철강 관세였죠. 우리나라 건드린 게 철강 관세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고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썩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현대제철 같은 경우. 뭐 안 좋게 말했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인정을 이 기업이 업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구나. 기업에서도 현대제철 자체에서도 확답을 못 하잖아요. 기업에서도 확답을 못할 만큼 현재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구나라고 인정을 하시고 비중을 줄인다던가 반등 시에 비중을 줄인다던가 아니면 더 좋은 섹터로 이동한다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혹시나 손실 중인 분이 계신다면은 그게 더 빠를 거고, 뭐 저점에서 잘 잡은 분이시라면은 반등 시에 정리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저 위에서 물렸는데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매수 가격은 개인적인 거지 시장 평균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시장 평균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도 시장 평균치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 분석은 해드리죠. 이 구간이 저항이고 이 구간이 이제 뭐 지지선이고 이런 분석은 해드리잖아요. 그게 100%는 아닌데 시장 평균치라는 것 자체가 내기가 원래 어려워요. 100%는 아닌데 가능성이 높은 그런 구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확률 높은 쪽에 기대세요. 확률 높은 쪽에. 제가 분석을 하는 건 저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여기까지 갑니다. 보세요. 저 이만큼 보냈죠.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보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 공부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 중에서 주식 잘하시는 분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주식 잘하시는 분들은 영업을 안 해요. 영업을 안 하고 영업을 잘 못하시는 분도 많고, 뭐 TV 나와서도 막 버벅버벅 하시는 분도 많아요. 몰라서 버벅 하시는 분이 있고, TV 카메라가 안 받아서 이제 버벅 하시는 분도 있고, 버벅버벅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건 넘어가고, 확률에 기대고 이렇게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예언, 여기는 무조건 저점이야, 내가 사면은 밀리면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은 제 거 교육 영상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어떻게 바꿔야 되는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한테 기대지 마세요. 이건 노스트라다무스, 점집에 가셔야 돼요. 애널리스트들이나 뭐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보는 게 아니고 점집에 가셔야 돼요. 예언을 보시려면은. 아시겠죠? 분석을 해서 확률을 높이는 싸움을 하시는 게 주식 투자에서는 유리한 거다. 그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에 대해서 좀 많이 실적 발표한 기업들이 꽤 있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유익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좋아요 버튼 하나 눌러주시고요. 따봉 표시 있죠?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은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일 근로자의 날이니까 내일도 좀 몇 개 올려드리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 영상에다가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받는 거죠, 댓글이.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내일 하루 쉬고 목요일부터 또 성공 투자하시고요. 내일 푹 휴식하면서 교육 영상이랑 한번 보세요. 제가 섹터 정리해드리는 거라. 그러면은 성공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